안녕하세요, 선생님. 혁신교육지구 원클릭 사업 설명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교사 대상 원클릭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교육지원청 조성현 장학사님께서 2022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운영 방향, 2022년의 사업의 변화들, 그리고 교육지원청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현 장학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흥교육지원청 안녕하세요. 조성현 장학사입니다. 예,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지금 제 말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예, 잘 들리실 거라 생각하고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게 저희가 동영상이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오니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혁신교육지구가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새로운 교육 협력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협동 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을 통한 배움과 성장 도모,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 공동체 실험 등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시즌 1에 광명, 구리, 시흥, 오산, 안양, 의정부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지나서요. 시즌 2, 2016년 시즌 2를 지나서 이제 2021년부터 올해부터 시즌 3에 들어갔고요. 시즌 3는 핵심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혁신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자체를 실현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교육 협력,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 교육 체제 실현이 저희의 시즌 3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교육 협력이자 학교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래서 시흥 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은 어떻게든 학교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업무에 크게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성범죄 조회 부분이에요. 그것도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할 수 없냐. 제가 작년에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계수초등학교에서 마을 교사들 한 70여 분을 제가 지원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계수초등학교에서 한 70여 분의 명단을 시흥 경찰서에 보내서 이렇게 성범죄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거를 공문을 보냈는데 시흥 경찰서에서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닌 이상 근무하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까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까지 질의를 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 입법기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게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좀 선생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나가보다 보면은 대부분 학교나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냥 단순히 좀 본인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수업 안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쉬어가는 그런 뭐 타임으로 이런 수업들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더 본인의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있고 또 마을교사랑 사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사가 들어가는 사업은 협력 수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마을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좀 빠져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2022년 혁신교육지구 시즌3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육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마을교육 조치를 활성화하며 마을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권역별 마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선생님들의 학교에 좀 행정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거점 센터를 운영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굉장히 열심히 동네 언니 교육과정 그 혁신교육지구 관련 또 선생님과 마을교사들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져서 마을교육과정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 2022년에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공간 활성화, 그다음에 유치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유치원까지 저희가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2년 그중에 특히 주요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에 동네 언니 동네고 교육과정과 학교로 찾아간 마을교사, 마을축제 동네브리핑,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등등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동네 언니의 동네 교육과정으로 통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과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은 학년별 마을교육 교육과정으로 좀 더 세분화했고요. 작년에 또 학교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직원자치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작년에는 진행을 해봤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불편하다, 이거 헷갈린다라고 하는 문의가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올해 다시 학생자치로 분류했고요. 학부모자치로 분류했고 그다음에 교직원자치는 학습 공동체로 좀 풀어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흥의 교과 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부득이하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연구회를 지원하는 거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마을 통합교육과정 지원은 구체적으로 시흥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로 바뀌었고요. 온라인 거점 플랫폼 운영은 에듀온, 에드테크 학습 환경 조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원 체험 교실이 2021년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만 했었는데 이제 학교원 체험 교실이 학교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과 함께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변경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2022년 사업 추진 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일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아니고요. 추진 일정 아니고 아직 저희가 뭐 의회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된 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은 추후 안내하겠고요. 지금은 PDF 파일로 여러 선생님들과 마을분들께 제공했지만 이게 12월 20일경에 책자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때 책자로 좀 더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1차 사업계획 접수 기간은 이때가 여기 나와 있는 12월 23일부터 1월 11일 뭐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그거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과 시청 사업이 같이 함께 가급적 요 기간에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자치나 그 외 계약하고 있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추후 따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갑자기 나왔죠. 먼저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뒷부분을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왼쪽 위에 페이지 수입니다. 예, 55페이지 보시면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보셨나요? 네, 이거는요. 학교와 마을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가 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생이 주도해서 우리 마을에 불편한 점이 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수업 안에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면서 수업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풀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뭐 학기 단위, 연 단위의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교당 300만 원, 예, 300만 원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요 액수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업무 추진비성 경비는 5% 이내만 가능합니다. 200만 원을 만약에 지원해 주셨다 그러면 10만 원만 예, 뭐 식비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비는 30% 내외.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원 연수비나 피복비, 장비 구입비, 일회성 체험활동비를 편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자산 취득성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해 드리고요. 학생 연수는 가능합니다. 학생 수업 중에 강사 부르는 거 이런 건 가능한데요. 그것도 30% 안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시흥 체인지메이커 연구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게 12월 6일 날 이 발표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 안내가 될 텐데요. 12월 6일 그 시흥 체인지메이커 사례 발표회가 하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교육과정,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클래스입니다. 예, 올해도 진행했고요. 페이지 수는 43페이지입니다. 예, 페이지 수는 43페이지. 예, 올해도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게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을 지향한다고 해서 새 주체가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새 주체가 가급적이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거를 수업 교육과정 안에 녹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겠죠. 물론 학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뭐 보조교사를 해주시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같이 저녁 시간에 같이 독서 토론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최소한 3주체 중에 2주체 이상은 함께 독서 토론이나 독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체인지메이커와 똑같습니다. 업무 추진비성 경비 5%, 강사비 30%, 자산 취득성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중 선택하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주도 공간이 있습니다. 예, 학생 주도 공간 올해도 한 5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거는요, 학생의 공간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다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비성 경비 5% 이내고요. 여기는 집기 비품이나 자산 취득성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단 공간 조성에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을 지원하는데 역시 이것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중에서 계획서를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학생 공간으로 내야지 하면서 학생 의견 없이 내주시는 건 안 됩니다. 작년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계획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는 아닌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근데 학생과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거든요. 학생과 선생님들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한 것들은 인정하지만 순전히 선생님들께서 뭐 전문가의 힘으로만 해서 한 것들은 저희가 심사 때 탈락할 수 있다는 거 학생의 의견이 꼭 들어갈 수 있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예,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의 계획서를 내주시되 4천만 원 계획서를 작성하셨다고 다 4천만 원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요. 2천만 원 지원하신 데도 만약에 저희가 이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은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분 추진 계획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요, 학생의 기획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의 유휴공간 활동, 학생자치활동 이런 것들에 사용이 가능한, 학생이 주도한 공간을 만드는데 꼭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자치가 이제 다시 쪼개져서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그다음에 지역연구회 지원으로 나눴는데요. 학부모자치는 학부모자치회가 3월 중에 조직이 되기 때문에 3월에 따로 공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재원 구분은 총액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액수는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중에서 학교들이 나눠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중 선택해서 역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원 지원했다고 300만 원을 다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저희가 봐서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거는 삭감해서 드릴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세부 추진 계획은 학생 자치는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학급 자치회, 요즘은 대규모 뭐 대토론회 이런 것보다는 학급 자치, 대의원회 이런 좀 학년 자치 이런 데 사용하는 데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토론회 쓰셔도 되지만 간혹 이거 정산서를 받아봐 보면 전체 대토론회 일회성 행사 한 번에 그냥 100만 원을 몽땅 다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올해는 심사를 거쳐서 좀 만약에 많이 들어올 경우는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론회 중요하겠지만 좀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인 뭐 학생 임원 수련을 위한 뭐 학기별로 월별로 하는 행사 교육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매달 있는 학급 자치나 매년 있는 학년 자치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예산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학생의 주 부식비는 업무 추진비성 경비에서 제외되며 교육 운영비에서 20% 이내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그램만큼은 주부식비가 20% 이내 편성이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는 3월에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교육 연구의 연계 학습 공동체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돼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200만 원 계획서 200만 원으로 15개 연구회를 지원해 드리고요. 예, 기타 사항 참고해 주십시오. 예, 기타 사항을 참고해서 15개 연구회 신청을 해 주실 때 꼭 교육과정과 연계된 연구회만 가능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됐을 때는 뭐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이런 것도 생활교육도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능하지만 간혹 그냥 선생님들의 친목 모임이나 동아리, 동호회 모임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다 탈락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청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시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그럼 지금부터 각 사업 담당자들이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질의응답은 맨 마지막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문의도 많은 사업입니다.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다가고 사업입니다. 학교의 특성이 담긴 고유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단, 보충 수업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학습 결손, 기초 학습 등 책임 교육은 전체 예산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산성 기자재, 식비, 간식비, 교사 연수비, 협의회, 비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본교 강사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본교 교사를 강사로 활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다가구 사업에서는 외부의 강사에게만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추후에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동네 언니 동네 교육과정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올해 진행되었던 동네 언니,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마을축제, 동네 브리핑,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이 동네 언니 동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사업들은 내용이나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크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사의 시스템입니다. 기존 올해까지 합참만은 마을 교사가 먼저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교육과정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학교가 선택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부터는 반대로 학교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사가 먼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마을 교사가 그 계획서를 확인한 후에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요. 마을의 프로그램을 학교가 혹시 소비하고만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그 개선 방안으로 마을 교육 연구분과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등등의 마을 교육 과정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의 논의가 1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래서 먼저는 학교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을 교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합의점을 찾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초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에듀온과 22페이지 학교안 체험 교실은 김은영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팀 김은영 주무관입니다. 네, 에듀는 작년 온라인 거점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개선되고 발전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에듀테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원격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은 관내 학교 중에 신청하는 학교이며 그중에 타입별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은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고요.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구축형은 지역 주민 또한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공간 자체를 구축하는 형태와 기자재 지원을 통한 미래교실형,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지원 기준 규모를 보시면 일단 내용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구축형은 예산액이 1억 4천만 원이고 7천만 원씩 2개 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셔야 되고 수업 콘텐츠 제작, 활용,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음 부스 설치나 추가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시기 전에 방음벽 설치 공간을 탐색하시고 또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영상 송출 시스템이 또 필수로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영상 송출 시스템은 교실 혹은 학교 방송을 학교 내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선택하신 학교들은 구축 후에 학교 교사, 마을 교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공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개선형을 보시면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이 노후된 방송실이 학교마다 있으시잖아요. 거기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송출을 위한 간단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거 하나와 그리고 미래교실형이 또 있습니다. 미래교실형은 교당 1,000만 원 내외인 건 동일하고요. 전자칠판이나 태블릿 이런 기자재 같은 것을 받으셔가지고 수업에다가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축하실 때 전자칠판이나 미러링 시스템은 필수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미러링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의 스마트 디바이스 화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화면을 전체가 보는 화면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조금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와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듀는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안 체험교실인데요. 학교 안 체험교실은 교내 유휴교실,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활용하여서 주제별 체험토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공간을 학생 및 지역 주민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 대상은 관내 학교 중에 신청하는 학교 동일하고요. 수혜 대상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입니다. 네, 여기 운영 내용을 보시면 정규 교과 시간 선생님들이 자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의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시흥 창의체험학교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타학교 학생도 이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사비나 재료비는 저희가 따로 추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과 후 시민평생학습 시간이 있는데 방과 후 시간은 아실 거고 시민평생학습은 주로 야간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는 운영하시는 거는 동일한데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고 자체 학생도 가능하고 타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 가능 범위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시라서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목공 도예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 쪽을 보시면 2021년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학교 운영형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으로 시범으로 마을 연계형이라는 운영 방식이 추가가 되는데요. 마을 연계형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규 교과 시간은 선택, 그리고 방과 후 시민평생학습 시간대를 운영하는 주민단체, 그러니까 마을 단체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을 연계형은 조금 그래서 근데 신규교는 구축 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2021년 기존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12월 원클릭 접수하실 때 학교에서 마을 연계형을 선택하실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희망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또 하실 수도 있고 뭐 혹은 교육과정 구성하실 때 필수 요건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클릭 접수 이후에는 주민단체를 공모합니다. 저희 행복교육지원센터팀에서 공모를 하고 모집 분야에 따라서 단체 심사 그리고 선정을 하는데요. 이때도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그 이후가 다 마치게 되면은 매칭을 해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마을 연계형도 만약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다음으로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시흥 창의체험학교는 최인숙 주무관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희숙 주무관입니다.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은 기존의 창체 플러스 마을교육과정과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에 있던 프로그램이랑 신규로 들어오는 그 학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강사비와 재료비 등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기존에 운영안이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학급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시면 진로체험이랑 심화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라서 운영 계획안이 없는데 나중에 저희가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계획안과 단체가 선정되면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나머지 시흥의 사계랑 시흥의 미래까지는 뒤에 첨부된 운영 계획안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장 체험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지원이 되세요. 넘어가서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는 정규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체육 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바뀌는 점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사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료비를 2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재료비를 1만 원 이내로 하셔야 되고 외부 강사를 이용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초등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시고 기존에는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었는데 초등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야 되고 중등 교과 통합이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업을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창의체험학교입니다. 시흥 창의체험학교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체험 학습이랑 온라인 학교 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내년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현장 학습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별도 접수를 2월 달에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 유치원의 경우 이번에 시범 운영을 진행하려고 해서 2월 중에 신청이 똑같이 초등이나 중고등처럼 똑같이 2월 중에 접수를 할 예정이고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1월 중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프로그램은 올해 2학기 기준의 프로그램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목록은 변동이 되실 수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의 시흥 다같이 평화학교 사업입니다.
평화로운 학교,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올해까지 25개 학교 정도로 지원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관내 총 90개 교회 모두 지원을 합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 갈등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강사 수당은 전체 예산의 한 70% 수준으로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을교육자치회 관련해서 마을교육협력팀장이신 강지연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시흥시 교육자치과 마을교육협력팀장 강지원입니다. 요 사업은 사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마을 안에 있는 마을교육 공론장인데요. 협의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누구나 언제든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거의 모든 동에 다 정왕 13동에만 빼고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많은 사업 중에 지역을 녹여야 하고 녹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을 논의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논의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찾으시면 된다.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에 있는 마을교육자치를 모르시면 당연히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마을교육 자체를 통해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도 작년에도 마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수다방을 열기도 했고 국내 브리핑은 이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사업이고요. 마을교양은 방과후 플랫폼이라고 해서 방과후 중고등학교 2개 이상을 모아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방과후 활동을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다 학교가 제안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업해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요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마을 기반 방과후 플랫폼 운영인데요. 요건 학교에서 신청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방과후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면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 지금 올해 참여하신 학교들도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을에 있는 마을교육 자체가 중심이 돼서 중고등학교 2개, 많게는 지금 대학어린 같은 경우 4개, 정원 같은 경우도 5개 학교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 따로 개설하지 않고 장소가 학교이기도 했고 마을이기도 했지만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많은 방과후 과정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여하고 싶다, 우리 학교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여기 신청서를 내주시면 사전에 사실 마을교육 자체랑 좀 협의가 돼야 해서 이거를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서는 따로 학교 방과후 개설하지 않고 이렇게 마을과 다른 학교와 함께 연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설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악협력팀장 소유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소유지 팀장님, 말씀이 저만 안 들리나요? 들리실까요? 네, 지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관악협력 팀장 소유주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서울대하고 교육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업은 저희가 학교로 강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미래 핵심 역량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서울대가 지금 개발한 리더십, 진로, 공동체 역량에 대한 증진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이 강사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실 처음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 운영 방식은 저희가 이 3개 역량마다 25명을 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학교에 75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역량을 3개 교실에서 나누어서 25명씩 75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75명을 선발해 주시고 강의실 3개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대 운영팀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3개 역량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은 5시간이 필요하고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교시 때부터 해서 3, 4교시 진행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 2교시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이제 2021년도에 진행했던 학교 4개교가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선정은 신규 신청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교 선발에 11개교가 신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4개교 신규 학교 우선 선정하고, 그래도 만약에 신규 학교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구도심이나 다른 학교로 저희가 먼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다음은 기초학력 부진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서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세라배움이라는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급 난독이나 난산, ADHD로 인해서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전체 선별검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별해낸 아이들 대상으로 개별 중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1:2, 1:3 정도의 저희가 중재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학교별로 1:1로 중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총 6개교를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6개교 선정이 되면 각 학교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스크리닝 검사를 위해서 3학년에서 5학년 전체 학생 명단을 받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와 일정을 협의해서 선별 검사일을 정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운영팀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로. 그래서 아이들이 선별 검사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위 15% 학생을 선정을 해서, 이게 근데 올해 해보니까 학교마다 좀 약간 편차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인원수 전체 인원 학생 수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할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당 10명 내외 정도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15회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15회기를 진행해서 총 학생이 지금 60명으로 돼 있잖아요. 1학기에는 전체 40명을 뽑아서 15회기를 일단 중재를 들어갈 거고, 2학기에는 1학기에 중재했던 40명 중에 추가 중재가 필요한 20명과 그리고 신규로 이제 참여하는 학생 20명 해서 학기당은 운영되는 명수는 40명이 되겠습니다. 1학기에도 40명, 2학기에도 40명이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학교 우선 선발할 거고, 프로그램 특성상 수혜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또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나 학년부장 선생님께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처음 운영된 대학 진로 멘토링 스누로라고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그 학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부생들하고 그 학과에 있는 학부생들과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전공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공학과를 소개하고 진로 진학에 대한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 중간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온라인 투어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시범 운영으로 해서
8주짜리 그 프로그램을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고등학생은 사실 참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 프로그램은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인쇄 책자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5, 6월 학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반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1을 대상으로 5월 달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5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 중간고사가 다 끝난 시기라고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5월 중순에 토요일에 6시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단기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해주실 일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주시면 그 이후부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대 신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줌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은 시흥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명단만 주시면 이후는 서울대 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지금 단기 프로그램 5월에는 고1을 대상으로 그리고 9월에는 지금 여기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9월에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인원이 고등학교 100명, 중학교 100명, 그리고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각 2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어저께 그 선생님들 자문을 받아서 좀 설계를 다시 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24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 계고 13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학교는 13개교, 일반 계고에 각 6명씩,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당 5명씩 24개교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5명 뽑아주시면 되고 명단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6명씩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신청한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5월과 9월에 프로그램 6시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운영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전공 박람회 지금 3시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캠퍼스 투어 2시간, 공부법이나 진로 고민을 1시간 정도로 운영할 예정인데 올해 지금 전공 박람회라고 해서 여러 학부생들이 지금 매 기수마다 한 20명에서 30명의 학부생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학부생들의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공별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교차로 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전 학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는 전체 다 선발하는 거니까 뭐 신규 학교 우선 선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넘겨야 되나? 이제부터 설명드릴 자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말씀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들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부설 시흥영재교육원은 저희 시흥 캠퍼스에 시흥영재교육원 그 탐구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관학캠으로 가지 않고 시흥캠에서 서울대 교수들과 혹은 서울대 그 연구원들과 같이 사사과정과 R&D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사사과정 중학교 3학년 60명 그리고 R&D 과정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40명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1차에서 한 지금 60명 정도가 선발이 됐고요. 3월이나 2월에서 3월 정도에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악 멘토링입니다. 서울대 음대생들이 총 16종의 악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 사업은 72명 선발에 매년 110명 이상씩 그 신청을 하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이 오케스트라 1학기 내내 16회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나서 2학기에는 합주 연습 16회를 해서 마지막에 수료 연주회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그 악기를 접해볼 수 있고 오케스트라라는 합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서울대 교수님들께 마스터 클래스도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픈 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모집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하거나 내년도에 참여할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리 수업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오픈 클래스가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 원클릭 시스템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누콤입니다. 스누콤은 스누라고 하는 서울대의 약자에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를 뜻하는 컴을 합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뜻하고요. 서울대가 시흥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24개가 올해 운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남부권에는 시흥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그리고 북부권에는 은계지구의 북부교육장, 중부권에는 각 지금 정왕이동, 목감동, 장곡동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24개를 분산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스누콤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의 그런 어떤 교보제나 이런 한계의 특성상 못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선생님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스누앱이라고 해서 그 교원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이 스누앱 프로그램이 사실 성황리에 운영되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 내에도 벅차셨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조금 좀 신청이 저조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보시면 학교 단위의 맞춤형 연수를 준비해봤습니다. 학교 단위별 맞춤형 연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학교별로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 주제나 이런 내용 필요한 커리큘럼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동하지 않으시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주제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게 이제 인사이동이 끝나고 한 3월 지나서 저희가 학교로 공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학교별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시간씩 지금 올해처럼 3시간씩 5번 5회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15시간에 교육 이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고교학점제의 그 수업 개발과 평가 모형이라는 새로운 그 커리큘럼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 운영됐던 AI 리터러시 그 활용, 교육적 활용, 그리고 작년에 계속했던 그 미래 교육 그리고 상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내년에도 지속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내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래 핵심은 리더십, 진로, 공동체 역량에 관련된 거였다면 이번에는 진로 진학 흥미라고 해서 중학생은 상급 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은 상급 학교인 대학교를 진학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3개 계열, 그리고 고등학생은 대학을 지금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8개 계열로 나눠가지고 각 그 대학에 입학처장을 지내셨다거나 진로나 이런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 진로 그리고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구글 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인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학교에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 진로 멘토링 스누로 중에 장기 프로그램인데요. 앞에서는 하루에 6시간으로 잠깐 볼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6회 내지 8회차로 진행될 예정이고 8회차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생을 올해 대상으로 해보니까 고등학생은 시간이 바빠서 이렇게 6회, 8회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난 진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누지입니다.
수지는 지금 서울대와 교육협력사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담아서 옮겨놓은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저희 지금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온라인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성장통이라든가 순으로 알려주샤 이렇게 해서 학부생들이 자기가 겪었던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담은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진로 진학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동영상, 그리고 시흥시 청소년들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걸 모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무작위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담당 그 전공 교수님들한테 가서 여쭤봐서 그 답을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고요.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그 분야별 전공별 교수님들의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면 자료를 쓰는 거를 저희 쪽에 협의 주셔도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흥 교육 사업에 이 외에 기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고 관심이 있는 사업은 옆에 보시면 사업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허인정 주무관님께서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지원센터팀 허인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상단의 원클릭 시스템을 누르시면 이제 강사 지원 사업과 교육경비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 보조금 신청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 설명은 저희 보내드린 PDF 파일 앞쪽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업 설명회는 4시 30분까지고요. 지금은 4시 27분입니다. 지금 시흥 능곡초에서 22학년도 혁신학교 지정되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 신청에 제한되는 부분 있나요? 라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혹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혀 그 신청에 제한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혁신학교 예산과 혁신교육지구 예산 사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요. 예, 상관없이 선생님들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2학년도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초1, 초3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는 1학년, 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올해는 자료집 제본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은 수량을 제작해서 학교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쯤 해주실까요? 언제쯤 될까요? 허인정 주무관님.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 20일경 전후로 아마 나눠드릴 거라고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허인정 주무관님 12월 20일 전후로 그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네, 그때 정도에 이제 내년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야 그 이후에 저희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12월 23일부터 이거 신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회의를 해야 돼요. 뭐 신청할지. 그러면 자료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료집이 지금 인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보기 어려운데 조금만 더 일찍 제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논의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12월 20일 이전에 좀 받았으면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에듀온 학습 환경 조성 사업에서 방송실 개성형은 예산을 학교로 내려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공사 진행하는 거냐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김은영 네. 주무관님. 방송실 개선형은 네, 예산을 학교로 내려드리고 학교에서 공사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선정이 되시고 나면 좀 더 저희 쪽과 이제 협의를 통하여 드리다 일단 네. 지금 유효진 선생님께서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생이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학년들이 많아서 선택이 조금 불가할 경우에 학년별로 같은 내용을 선정하는 건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인숙 주무관님. 학년별로 같은 거를 선정한다는 말씀이 학년에 1학년은 뭐 무슨 프로그램 하고 2학년은 무슨 프로그램 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교육자치과 최진희 팀장이고요. 예술체육 프로젝트는 학생별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복수 이상으로는 주제를 좀 하고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학년은 리코더, 뭐 2학년은 오카리나 이런 식으로 단일 주제가 아니라 적어도 복수 이상의 주제들을 구성하고 뭐 해차 모여식으로라도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선택권을 좀 늘려달라. 요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년별로 뭐 두 개 그렇습니다. 예, 복수 이상으로. 예, 예. 선택해서 아이들이 예, 예.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네. 지금 서해초 이진 선생님께서 2022학년도에는 전래놀이 같은 강사 지원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학천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아까 동네 교육 과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을 교사가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욱진 장복중 선생님께서 마을 기반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네. 드릴게요. 네. 거점 학교에서는 교육 경비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 받아주신 4개 학교도 거점 학교와 마을교육자치회가 계약을 해서 마을교육자치회가 뭐 강사 채용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협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조정 학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성폭력 조회 그것만 좀 학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거는 저희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돼서 사실은 거점 학교에서 강사를 따로 채용하신다던가 강사비를 지급하신다던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지역에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점 학교에서는 교육 경비를 받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지금 마을 기반 플랫폼 운영 말고 그 전에 질문했던 2022학년도 강사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기존에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마을교사를 보내드리는 사업은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마을교사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더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좀 더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육과정 재구성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게 풍요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자료집에 보시면 그 맨 뒤에 그 강사 지원 사업 안내가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는 건강 식생활 교육은 지금 내년에도 강사 지원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리스트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예 학교로 종전처럼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선진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래놀이나 기타 마을교육과정은 이제 동네 언니로 신청을 주제 희망을 주시면 이제 단체 운영할 수 있는 마을교사들하고 저희가 매칭해 드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 예산 집행 처리들을 저희가 거점센터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예산만 받으셔서 집행 처리는 이제 거점센터가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더 문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내년에 강사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1월 10일 이내로 계획해서 신청하라는 거네요. 예,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좀 이르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이승환 선생, 네. 좀 말씀을 좀 보태면 지금 뒤에 있는 그 원클릭 시스템 목록을 보시면 강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 사업들은 이미 프로그램이 다 이제 확실하게 프로그램화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교육계획안을 가지고 아예 수업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요. 그거는 10일 이내에 그냥 신청하시면 그 교육 내용을 그대로 반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동네 언니 동네 교육과정은 학교가 그거를 가지고 교육과정 계획안을 좀 세우셔서 내시는 기한입니다. 1월 10일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강사 지원 사업이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시는 형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검토하시고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지금 4시 37분입니다. 네, 7분이 지났네요. 선생님들 더 문의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고 각각의 사업 담당자의 번호가 자료집에 있습니다. 추후에 네네. 네. 아니, 신순상 선생님 뭐 손대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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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할 사항이나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켜져 있나? 네, 주무관님 방금 질문했던 이승환인데요. 네네. 네,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게 1월 10일이 너무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방식에 대한 거는 건의사항인데 나중에는
좀 아무래도 일정을 좀 늦추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과정은 보통 2월 말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당장 이렇게 바뀔 수 없겠지만 뭐 추후에 차년도나 할 때 일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빠른 것 같습니다. 1월 10일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월 말쯤에 이제 교육과정 협의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청 기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계속 건의하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 3월부터 사실은 사업비를 교부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요 시기가 아니면 또 이제 2월 말쯤에 신청을 받다 보면 그게 점차적으로 늦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속적으로 그래서 1차 받고 또 2차를 받는 그런 방안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네, 행정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게 학교 사정상 정말 한 네, 50%가 선생님이 바뀌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남이 짜준 교육과정 그대로 맞아요. 운영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나중에 고민하고 한번 좀 있어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끄겠습니다. 끄세요. 인정.